리딩님들, 오늘은 1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중심으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의 패턴까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이 리딩을 통해서 내가 왜 늘 같은 연애를 반복하게 되는지, 다음 연애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하거나 기대할 수 있을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먼저 보면은 우리 1번 분들은 연애할 때 굉장히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분이세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연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관계 안에서도 혼자 애쓰거나 혼자 맞추는 걸 원하지 않고 상대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여기 레노먼드에서 황색 카드가 가운데 떴다는 건 1번님이 관계 안에서 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연애를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상대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다면 쉽게 마음을 못 줘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야 연애가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연애가 되게 균형 잡힌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이 강하신 편이에요. 누구 하나가 주도하거나 끌려가는 구조보다는 의견도 나누고 감정도 주고받으면서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 스타일 자체가 단순한 감정 몰입형이라기보다는 소통을 통한 발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님에게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1번님이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1번님의 전 인연들의 공통된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이고 완성된 느낌을 주는 사람, 어딘가 뭘 이룬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월드카드는 사회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자기 삶의 구조를 이미 어느 정도 구축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단순히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는 사람, 뭔가 부족하고 헤매고 어리숙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 이미 자기 길을 잘 걷고 있는 사람에게 1번님은 더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차갑고 되게 단단한 느낌의 어른이거든요. 뭔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소드 5번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는 그 끌림의 끝에는 항상 균형이 무너지는 관계가 맞았다는 걸 의미해요. 처음에는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겠다. 라는 존경이나 동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의 자기 중심적인 면, 그리고 감정을 잘 열지 않는 방어적인 태도에 1번님이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서로 감정의 속도나 방식이 어긋나게 시작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고, 그 안에서 1번님은 자존심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더 많이 맞춰주고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상대가 결국엔 내 마음을 끝까지 알아주지 못하고 1번님 혼자만 애쓰는 구조가 되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내가 원하는 애정 표현 방식과 상대가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관계 안에서 점점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금은 늘 갇힌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도 지금 내가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하고 느끼는 그 찰나를 보여주거든요. 1번님을 늘 감정적으로 조심스럽고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이 감정의 울타리를 풀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나조차도 완전히 알아주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주고 건드려주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 1번 분들은 그 사람이 나 자신에게 자극이 되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가 다시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도 누군가를 향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길 바랬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뭔가 이 사람을 기다렸던 이유자 변화의 계기였던 거죠. 그리고 뭔가 마지막으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1번님이 스스로도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었고 그런 시기에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어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꼭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어주고 같이 버텨주는 관계. 나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들과는 매번 같은 결말로 끝나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1번님의 연애는 늘 두 가지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 펜타클 2번은 균형 잡기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그 균형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감정은 생기고 상대에 대한 호감도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면 또 나만 상처받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항상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번님은 늘 자기 마음을 100% 열지를 못하고 관계 안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시작될 때는 진심이었대요. 두 분 다 감정 자체는 진짜였고 1번님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진심이니까 더 조심스러웠고 더 기대하게 되었고 마음은 넘치는데 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죠. 내가 더 좋아하게 되면 무너질까봐. 상대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1번님을 계속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서로가 감정을 주고받기에는 마음의 크기나 감정의 언어가 달랐던 거라고 하거든요. 1번님은 속으로는 진심이었고 깊게 들어가 있었는데 상대는 그걸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1번님도 끝까지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관계는 겉으로는 되게 조심조심 이어지다가 결국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상대가 1번님의 무게감을 못 버티고 도망치게 되는 흐름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 감정은 컸지만 실행은 작았고 애정은 깊었지만 표현은 얕았던 그런 관계들로 보여요. 그럼 다음 연애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1번님의 다음 연애는 이전처럼 감정 안에 머물러 있다가 무너지는 연애가 진짜 아니에요. 저는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혼자서 감정을 해석하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연애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소드 에이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관계를 여는 첫 카드예요. 감정이 좋으니까 시작해볼까? 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내가 이 관계에서 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라는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1번님도 이제 감정에만 휩쓸려서 시작하지 않고 관계의 구조나 서로를
훨씬 똑똑하게 보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1번님은 과거 연애가 끝났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대요. 이전에는 늘 나 혼자 버티고 쓰러지고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관계였다면 다음 연애는 상처가 혹시 있을지라도 함께 회복하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1번님이 더 이상 모든 걸 감당하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회복에 기여를 하는 그런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타 카드가 나온 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1번님의 다음 연애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번님을 치유하고 위로하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이 더 자유로워지고 예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구조가 돼요. 감정적으로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더는 내 진심을 삼키지 않아도 되는 투명하고 맑은 사랑이에요. 이 연애는 단순히 행복해서 좋은 게 아니라 1번님 스스로도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연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번님을 위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자기 자신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완드 6번은 지금까지 1번님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애써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든 버텨낸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1번님은 지금까지 연애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감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게 비록 관계를 지키는 때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자꾸 뭘 더 했어야 했나? 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만 돌아보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1번님에게 지지 기반이 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줘요. 자꾸 그 사람들, 내 예전의 연인들, 내 흔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1번님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감정 교류를 통해서 마음을 환기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억지로 흘러간 감정을 단절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흐름으로 시선을 옮겨야 해요. 지금 1번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1번님의 감정을 다시 열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1번님에게 감정의 마무리가 어떤 단절이 아니라 정리여야 한다는 걸 말해줘요. 이전의 연애에서 반복되었던 감정 구조들, 내가 그 안에서 가졌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마음의 패턴들을 한 번쯤 정면으로 마주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끝이야 라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을 복귀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사랑했고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진짜로 다음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1번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연애는 더 행복하고 사랑받는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님들. 오늘은 2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중심으로 리딩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의 패턴까지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이 리딩을 통해서 내가 왜 같은 연애를 매번 반복하는지, 또 다음 연애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하거나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2번님의 연애 스타일 시작해 볼게요.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2번님은 연애에 있어서는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전략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분들은 사랑에 빠지더라도 완전히 감정에 몰입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감정도 분명히 있지만 손해보기 싫어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분이 본심을 잘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그런 생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또 뭔가 우리 이번 분들이 연애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성향도 있대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약간 자기 검열이 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따지고 반복해서 확인받고 그러고 싶어 하는 패턴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은 타입이에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또 스스로를 되게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결국 우리 이번 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연애 자체가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느끼고 쉽게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앞선 여기 두 장에 말해주듯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2번님이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2번님들의 전 인연들의 공통된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한 가지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성숙하고 주도적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많이 두고 관계 안에서도 균형만 따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2번님이 끌리는 사람들은 보통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투나 분위기에서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고 안정감 있어 보인다. 라는 인상을 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단단함과 진지함이 우리 2번님을 강하게 이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담담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감정적인 유연함이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고 하죠. 진지함은 오히려 계산적인 거리두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겉으로는 매너 있고 되게 다정해 보여도 정작 중요한 순간만 되면 감정을 내어주지 않고 선을 긋거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확신을 주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어떤 주고받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님이 순수하게 감정을 줄 때에도 그거를 감동이나 고마움으로 받기보다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 정도 줄게 라는 식으로 늘 계산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균형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번님에게는 되게 따뜻함 없는 공정함, 뭐 괜히 연인 사이에도 이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상황 판단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시작할 때도 지금은 이 타이밍이 아니야. 혹은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 같은 현실적인 판단이 감정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님이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 멈춰버리려는 흐름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2번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님은 지금까지 연애에서 상대에게 단순한 설렘이나 애정 표현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들을 기대해 왔대요. 가장 먼저 컸던 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름을 조율하려는 태도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일방적으로 흐르거나 한쪽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중간을 찾아가면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원했어요. 그래서 표현은 적더라도 오래 마음을 나누려는 태도,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조율하려는 성숙한 방식에 끌렸고, 그런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하거든요. 또한 2번님은 관계 안에서의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떤 구조 위에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주는 사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을 기대했어요. 좋아한다라는 말보다도 나랑 같은 위치에 서 있으려는 태도를 더 신뢰했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안전해진다고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님은 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바랬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연애도 좋지만 결국 관계는 노력으로 쌓아가는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노력에 균형이 맞고 의논하는,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가 동등한 파트너처럼 느껴지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들하고는 매번 같은 결말로 끝났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님이 매번 비슷한 결말을 반복하게 된 이유는 연애의 흐름이 항상 비슷한 구조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안에서 2번님이 감정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상대가 실제로 보여준 모습 사이의 간극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주도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확신 있는 태도에 이끌려서 관계가 빠르게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그 추진력이 감정적인 깊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흐름이나 방향성에 따른 일방적인 속도였던 경우가 많았고, 결국 그 속도에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 채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또 이번님은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서로의 삶을 같이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인 책임이나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가 너무 빠르게 구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막연하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번님은 진지하게 미래를 내다보려고 했지만 상대는 그만큼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님은 감정을 나누는 방식에서도 늘 혼자 더 깊이 들어가는 쪽이었어요. 상대는 감정을 아예 안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걸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소극적이었고, 애매하게 호의만 남긴 채 확신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은 마치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이 되게 관계를 지켜낼 만큼 단단하지는 않았고, 이번님은 늘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이 사람은 여전히 멀리 있는 걸까? 라는 허무함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패턴이 결국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이번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럼 다음 연애에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를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님의 다음 연애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훨씬 더 자기 중심이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도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끌리면 그 감정에 설득되어서 마음을 쉽게 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내가 느낀 감정에 더 집중하는 흐름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설레는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걸 곧장 믿거나 따라가지 않고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되묻게 될 거예요. 이 감정이 정말 믿을만해?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아? 를 더 신중하게 점검하게 되면서 어떤 연애의 주도권을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 쥐고 가는 흐름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결이 생겨요. 예전에는 누군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감정 표현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오래 고민했지만, 이제는 상대가 내게 어떤 감정을 보내오더라도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하게 돼요. 예전에는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는 희망적인 상상을 먼저 했지만, 다음 연애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더 앞설 거고, 설레는 마음이 들어도
행동이나 태도를 지켜본 뒤에 마음을 열게 되는 흐름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서 관계에 묶이거나 놓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중독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연애에서는 그런 관계의 고리 자체를 끊어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끼면 더는 감정으로 그거를 정당화시키지 않고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정이 흐르더라도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관계를 조절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 다음 연애는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연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감정의 주도권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님들을 위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감정의 잔상과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정리를 하고 나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는 일이에요. 마음 한켠에는 아마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을지도 몰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언젠간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어떤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 마음이 아직 진심이라는 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동시에 뭔가 지금 이번님의 현실을 좀 흐리게 만들고 있고 더는 관계가 흘러가지 않는데도 감정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님을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줄 수 있었던 감정과 지금 이번님이 원하는 감정이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이번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은 그때의 여운이 만든 착각 속에서 수많은 가상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는 상태에 가까워요.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사람과의 감정이 아니라 이번님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감정이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번님이 지금 이 감정에서 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확신도 결단도 내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나오는 게 필요해요.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당분간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감정이 떠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떠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와 생각의 방향은 지금 당장 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연애는 더 행복하게 사랑받는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오늘은 3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중심으로 리딩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패턴까지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이 리딩을 통해서 내가 왜 늘 같은 연애를 반복을 하는지, 또 다음 연애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하거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3번님의 연애 스타일 시작해 볼게요. 우리 3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 3번 분들은 연애를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에게 잘 맞춰주고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초반에는 호감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관계에 애정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따뜻함 속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예민한 면이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누구보다 관찰력도 뛰어나고 감정선에 민감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약간 밀어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들이댄 건가? 같은 촉이 잘 와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은근하게 수싸움을 하기도 해요. 이게 막 질투하거나 집착하는 식이 아니라 아주 계산된 방식으로 거리를 조절하거나 반응을 끌어내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연애 안에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은근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치 아이처럼 설레고 함께하는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3번님은 한 사람에게 오래 마음을 두는 편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면 그 사람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큼 상대가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내면에서 되게 서운해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사실 속은 꽤 복잡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3번님이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3번님의 전 인연들의 공통된 성향을 한번 볼게요. 어, 3번님은 겉으로 드러내는 매력보다는 조용하지만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 쉽게 마음을 여는 타입은 아닌데 그 안에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사람,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에게 유독 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3번님에게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오히려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이나 되게 고요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이나 눈빛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때로는 너무 고집있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감성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 때문에 더 궁금해지고 더 끌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마음을 열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커요. 특히 여기 완드 7번은 자기 신념이 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조용히 싸우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3번님이 어떤 순간에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방어적이지 싶으면서도 그 안에 툭심이나 태도에서 오히려 신뢰를 느낀 거예요. 또 어떤 이상형적인 면도 있어요. 3번님이 과거에 끌렸던 사람들은 본질적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특별해,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일해 같은 감정을 들게 만드는 타입이었다고 하거든요. 현실에서 조금 떠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 몽환적인 거리감 때문에 더 이성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3번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님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겉으로 표현하진 않더라도 내 감정을 알아채주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배려 깊고 섬세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내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서 상대가 먼저 나의 무드나 표정을 읽고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해주거나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가치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3번님은 한 번 마음을 주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잘해줘도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오래 갈 사람인지 감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켜봐요. 그래서인지 상대가 내 쪽을 먼저 살펴주고 내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계속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 이것보다는 상대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그 진심이 일관된 모습으로 유지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3번님은 단순한 설렘이나 감정적인 기복보다는 함께 오래 있어도 지치지 않고 익숙해지는 관계, 시간이 쌓일수록 더 편해지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내가 흔들릴 때, 지쳤을 때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 마음을 열고 진심을 꺼내고 싶었던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님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거는 감정적인 몰입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연애하는 느낌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도 문제없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괜찮을 땐 나도 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파트너십. 그런 관계를 기대했기 때문에 쉽게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라면 진짜로 내 편이 되어줄까? 계속 시험하듯이 바라봤던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과는 매번 같은 결말로 끝났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3번님이 연애에서 매번 같은 결말로 올라갔던 이유는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리더십 있고 단단해 보였고 일상이나 삶의 방향이 뚜렷해서 처음에는 믿음이 갔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관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가까워지고 나면은 그 단단함은 곧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드러났고, 3번님은 점점 관계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는 스스로 기준이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3번님의 섬세한 감정선을 충분히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이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었어요.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상황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번님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지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사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자주 생겼고, 자연스럽게 관계 안에서 외로움이 깊어졌대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번님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거나 중요한 순간마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자주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고 결국 3번님 혼자 상상 속 가능성에 머물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래도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계속 쌓이면서 현실보다는 마음속의 시나리오를 더 믿게 되었고, 그만큼 실망도 커졌어요. 상대의 태도는 계속 애매했는데 그 안에서 3번님 혼자 의미를 만들고 해석하느라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게 되었고요. 이 사람도 결국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 앞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마는 흐름이 반복되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다음 연애는 이성과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를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연애에서 우리 3번님은 이전처럼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상대의 감정에 맞춰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조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안정적인 감정선 안에서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는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는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거나 혼자 애써서 관계를 유지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미 감정의 기반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앞으로의 연애는 상대에게 뭘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삶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예요. 3번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자립감, 그리고 감정적인 여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도 감정적으로 조급해지거나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 안에서 중심이 자꾸 흔들리기보다는 나도 이 사람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단순한 안정감 이상의 신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연애에서는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상대가 뭘 말하거나 하진 않아도 일상의 행동 속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배려가 있고 그 안에서 3번님이 스스로를 더 부드럽게 열 수 있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전 연애처럼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 나만큼 진심일까? 같은 계산 없이 그냥 나답게 행동을 해도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연애는 감정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잘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치관, 생활 패턴, 속도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잘 맞아서 연애하면서 삶이 더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같이 있는 시간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관계는 3번님이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달려들기보다는 조금씩 스며들듯 다가와서 어느 순간 보면은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는 형태의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우리 3번님들을 위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감정과 흐름을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거나 결론을 내리려 애쓰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싶고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 상태로 머무는 게 싫어서라도 방향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자꾸만 망설이게 되고 어떤 선택도 확신이 안 들고 생각은 많은데 움직임은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3번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직 그걸 행동으로 옮길 준비는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되게 미세하게 안에서 부딪히고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맞게 느끼고 있는 걸까? 이 상황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지만 그 질문에 지금 당장 뚜렷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잠시 그 흐름 속에 멈춰 있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지금은 나를 증명하거나 누군가와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지킬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예요. 특히 지금은 감정적인 동요나 관계에서의 마찰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미묘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혼란이 있을 때일수록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가는 방향으로 중심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확 확인받고 싶어서 무리해서 다가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기서 잠시 멈추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 감정이었을까? 내가 그리는 관계는 이런 구조였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훨씬 깊은 정리를 가져올 수 있대요. 어차피 지금 3번님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안에서 감정은 조금씩 정체되어 있고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아주 중요한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어떤 흐름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중심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 시선을 유지하면서 내가 시간을 조금만 더 두면 어느 순간 아주 명확한 깨달음이나 감정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대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연애는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님. 오늘은 4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중심으로 리딩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패턴까지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이 리딩을 통해서 내가 왜 같은 연애만 반복을 해왔는지, 또 다음 연애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하거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4번님의 연애 스타일 시작해 볼게요.
4번님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은 4번님은 연애를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더라도 바로 직진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진짜 맞는지, 이 사람이 나와 어울리는 사람인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성향이에요. 감정이 확 취하기보다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쪽을 고르려는 성향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혼자 생각이 많아져서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연애 초반이나 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는 더 그래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여유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진심일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과 해석을 반복하시는 편이에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쉽게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그만큼 상대에게도 4번님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불확실하거나 긴장감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또한 4번님은 직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작은 단서들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감정을 정리해 나가요. 감정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선택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걸 토대로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분석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감정에 빠지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한번 확신이 들면은 그만큼 진지하게 관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럼 4번님이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4번님의 전 인연들의 공통된 성향을 한번 볼게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반복되어 보이거든요. 첫 번째, 4번님은 눈에 띄는 존재감이 있고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말투나 행동에서 자기 확신이 느껴지고 어딘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는 사람. 혼자만의 세계가 뚜렷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태도에서 오는 당당함이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4번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도 감정이 고양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마치 함께 있으면 평소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 더 빛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둘째, 겉으로는 조용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은 속이 깊고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하게 끌렸던 흐름이 보여요. 표현은 서툴러도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담겨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신중함이 느껴지는 사람. 4번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쉽게 열리진 않겠지만 내가 그 마음을 알아가면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품었을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의 감정을 축축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이 생기곤 했던 거죠. 세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감정 싸움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던 흐름도 분명하게 보여요. 생각이 뚜렷하고 자신의 관점을 쉽게 굽히지 않는 다혈질적이거나 솔직한 스타일, 관계에서 충돌이 생겨도 피하지 않고 맞붙는 태도가 오히려 4번님에게는 에너지가 살아있다라는 인상을 주었을 수 있어요. 싸울 때조차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감정, 뚜렷한 태도, 그 안에 숨은 진심이 4번님의 마음을 자극했던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기만 했던 관계보다 그런 감정의 진폭이 있는 관계가 더 진하게 남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4번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사번님이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에게 기대했던 걸 보면은 단순한 연애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처를 덜어내고 싶었고 다시 감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길 바랬던 흐름이거든요. 겉으로는 단순히 좋아한다,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뿌리 깊은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을 치유하거나 회복시켜줄 수 있는 존재로 상대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구나 라는 걸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감정과 흐름을 꿈꾸기도 했어요. 과거의 상처나 반복됐던 패턴 같은 거를 전부 던져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것처럼 되게 가볍고 순수하게 감정을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무게나 지우지 않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랬고 그 관계 안에서만큼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상처도 없는 사람처럼 다시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내 삶에 다시 불을 붙여주길 바랬던 흐름도 있었어요. 내가 조금 무기력하거나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 시기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불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뭔가 설레고 뜨거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거고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의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존재이기를 기대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과는 매번 같은 결말로 끝났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4번님이 지금까지의 연애에서 매번 같은 결말을 반복했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감정의 흐름을 풀어내지 못하고 안에 쌓아두는 방식이 있었대요.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조율하려고 참았던 부분,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채 쌓였던 외로움,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서서히 멀어졌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거든요. 4번님은 연애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풀기보다는 내가 한 발 물러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외로움으로 변하고 그 외로움을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4번님이 괜찮은 줄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참고 있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혼자 버려진 기분이지? 라는 감정이 커졌을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감정적인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마주했을 때에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이쯤에서 끝내야 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서서히 올라오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말다툼이나 큰 충돌 없이도 멀어졌던 관계들이 많았을 거예요. 끝낼 때는 감정적으로 터뜨리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관계도 감정도 점점 더 조용히 식어버린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등을 돌리는 식으로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관계들은 대부분 서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멀어진 결말로 남았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럼 다음 연애는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를지 보도록 할게요. (4번님의) 다음 연애는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지치던 흐름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고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가 스스로 소모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서로의 삶과 생활, 현실적인 조건들이 잘 맞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천천히 감정에 쌓이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뜨겁게 확 불타기보다는 옆에 있을수록 편안하고 든든한 마음이 자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전이라면 예민하게 반응했을 부분들도 의외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단단해지는 감정을 하게 될 거예요. 과거 연애에서 흔들렸던 감정들을 벗어나 외로움, 감정적으로 버려졌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나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하거든요. 또 이번 관계는 서로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쌓이는 흐름이라 말만 무성한 그런 연애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함께 나아간다는 감각도 뚜렷하게 다가올 거예요.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무언가를 버티는 연애가 아니라 감정과 현실이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부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연애는 진짜 다르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4번님들을 위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이래요.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고 상처도 있었고 반복되는 결말에 지친 마음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애나 관계를 바로 이어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정리해보는 게 더 중요한 흐름이에요. 4번님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자립적인 사람이에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시기는 그 힘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예요. 연애가 없이도 삶이 공허하지 않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내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안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관계 안에서 많은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때로는 상대에게 실망하면서도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감정보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시기예요. 그게 바로 4번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말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연애는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